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2 복면타짜 시간입니다. 특별한 복면타짜를 만나기 위해 오늘은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저희 복면타짜 이렇게 선뜻 출연해 주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선뜻은 아니고요. 네네. 처음에 전화 받고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기 센터로 오면서 많은 걸 이제 배웠고 또 제 마음속으로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때 항상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 저는 선뜻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와이프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야, 벌써 단도박 1년 차에 누굴 돕겠다는 생각이 벌써 드신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회복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이 처음 도박을 접하게 된 계기,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군대 복학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동기였던 재수였던 형이 네네. 갑자기 편의점에서 뭔가를 막 사고 있길래 뭔가 싶어서 보니까 그때가 이게 스포츠 토토, 네, 축구 이렇게 스코어 맞추는 그런 거였는데 그냥 저녁에 동기들끼리 맥주 한잔 먹으면서 그렇게 스포츠 보는 게 재밌어서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또 사설 사이트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도박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군요. 네네. 그러면 언제쯤 선생님이 지금 뒤돌아보니까 이때부터 나의 도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딱 그 기준선, 분기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대학교 때 뭐 이렇게 누구 앞에 나서서 말을 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과 학생회장도 있고 단과대학 학생회장도 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또 욕심에 또 총학생회장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게 되었는데 그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도박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사실 그 선거 자금은 네. 아버지한테 받았습니다. 네네.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우와. 거기서 이제 도박은 계속 하면서 그 선거 작업은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맞다 보니까 선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도박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도 다 잃고 선거도 결국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도박에 정말 미쳤다, 도박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너희 도박을 하다가 그 도박에 문제가 생기는 딱 그 시점이 그 도박에 내가 거는 돈이 성격이 바뀌면 딱 그때부터 좀 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아마 이 전까지는 써도 되는 돈들을 썼을 텐데 선거 자금을 도박을 하셨다 보니 이걸 메꿔야 되는데 선거는 치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도박을 하기 싫어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총학생회장 떨어졌고 그리고 나는 이제 어차피 망했다라는 생각에 도박에 더 빠져들게 되셨나요? 아니면 내가 도박 때문에 이런 내 삶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딱 멈추게 되셨나요? 어떠세요? 그때 총학생회장이 떨어지고 나서 사실 도박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4학년 한 학기를 남겨놓고 그렇게 총학생회장을 나가게 되었는데 휴학을 했던 이유도 단순히 저를 이긴 사람이 총학생회장 하는 꼴을 못 보겠어가지고 대학교 휴학을 하고 네. 이제 일을 하기 한 2년 정도 휴학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상하게 그때는 아버지한테 받은 선거 자금을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도박에는 그때는 이상하게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이렇게 휴지기가 계셨어요? 네, 한 2년 정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년간 그렇게 잘 끊고 아버님한테 이렇게 빌렸던 3천만 원도 갚게 되고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또 다시 도박에 발을 들이셨을까요? 제가 조부모님께 군대 갔다 와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이렇게 증여받은 게 있었습니다. 금수저시군요. 아닙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졸업하고 사회초년생들이 막
적금을 모으고 적금을 하고 자기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아끼고 저금하고 그런 게 사실 저는 집이 있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그렇죠. 조금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루할 때쯤에 다시 도박이라는 게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다시 빠지게 돼서 네, 계속 쭉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시점, 임계점에 다다랐을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한 번씩 오잖아요. 네. 그때에서야 대부분의 도박 중독자들은 남에게 들키거나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한번 하면 끝을 봐야 돼서 어중간하게는 또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내가 정말 바닥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사실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도 뭐 부모님한테도 당연하게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께서 또 변제도 해주셨고 부모님께 도박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네. 빚이 생겼다라고 네.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어요. 들킨 네. 게 아니라 네,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빚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은행권에만 한 4천 정도. 그리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도박으로 인해서 빚이 생겼습니다. 네. 도박을 끊을 테니까 네. 상환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선뜻은 아니었죠. 그러면 엄청 뭐라고 하셨죠. 네.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아버지께서 저한테 거는 기대도 크셨고 이것만 끊으면 얘는 잘 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선뜻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그 이후로 더 깊어지셨을 거고 아마 또 반복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버지 앞에서도 막 울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바로 돌아서서 화장실 가서 스포츠 경기 결과를 보고 이제 바카라 막 제가 좋아하는 패턴들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몇 번씩 반복되셨나요? 네, 그 처음이 그 4천만 원 정도였고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도 변제를 안 해주셨고 점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돈들을 개인 사채는 당연한 거고 막 일수를 직장인인데 많이 쓸 때는 일수를 5개 정도까지 썼었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내는 일수를 5개까지 썼었으니까 아유, 엄청 하루하루가 네. 아침에 눈뜨기 되게 싫으셨겠다. 네, 빚독촉도 엄청 많았고 네.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진짜 찾아온 적도 많았고 또 전화로 네.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그냥 폭언이랑 욕설 하는 거는 당연시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저는 계속 도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못 끊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지금 저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 선생님한테 그래도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도박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나 도박 끊어야겠다. 라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계기가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 서울에서 왔어요. 멀리서 왔으니까 알려주세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작년 9월까지 도박을 정말 미친 듯이 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박을 지금 단도박을 1년째 유지하고 있었던 계기가 네. 저한테는 이제 저한테는 누나가 한 명 있거든요. 네. 근데 누나가 작년 9월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뭐 사고라면 사고지만 스스로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기 3주 전에 제가 그 일수쟁이들한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네네. 누나한테 한 70만 원 정도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누나도 가게를 문을 닫니 마니 하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제가 울면서 누나한테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누나가 그 70만 원을 보내주면서 이 돈으로는 그 급한 데 쓰고 앞으로 절대 도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돈도 다 안 갚고 반틈은 갚고 반틈은 또 도박을 해서 또 다 잃었습니다. 그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내고 있는데 누나가 그런 일이 있기 하루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잠결이었는데 받을까 말까 하다가 잔소리일 것 같아서 안 받았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아버지가 갑자기 새벽에 전화 오셔서 빨리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그냥 다 제 탓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제 탓 같았습니다. 이제 누나가 당시에 그 가게가 어려워져서 아버지한테 조금 손을 벌렸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아들 한 명 때문에 너무 막 빚도 다 갚아주고 막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누나의 그런 부탁을 거절 아닌 거절을 했는데 누나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전부 오로지 무조건 다 내 탓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저 또한 극단적인 선택도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저를 좀 다시 살게 해보게끔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와이프고요. 그래서 누나 목까지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그렇게 이제 저희 단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되게 진짜로 하기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많이 힘드셨겠네요, 선생님. 근데 모든 게 선생님 탓일 리는 없어요. 그 생각은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되고 지금의 선생님의 그러면 단도박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단단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얼마 전에 누나 기일이었는데 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도박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도박 생각이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인데 누나랑 저랑 마지막으로 누나한테 제가 막 울면서 돈 좀 보내달라고 했던 마지막 말이 이제는 그 돈으로 급한 데 쓰고 도박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말들이 계속 생각나서 그래서 조금 더 도박 생각이 날 때마다 좀 그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누님 뵈러 갈 거잖아요, 사실은. 네, 선생님. 자주 갑니다. 앞으로 도박 안 하고 도박 안 한 거 누나한테 자랑하러 매년 가실 수 있었으면 너무 네.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아마 도박을 도박을 끊어가는 것 안에서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도박을 끊어가는 게
제가 했던 짓들이 제가 스스로 용서하고 잘 안 되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금 도박을 끊어가는 일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들을 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박을 최소한 앞으로는 안 해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도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무려 8년이 지났지만 제가 잘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도박을 끊어가는 게 도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도박만 안 하는 거 말고 하나씩 일부러 찾아서 어느 선생님이 내가 도박 끊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런 자료라도 나오겠다라는 그 마음. 그런 게 조금씩 쌓이면 그게 반가이 일본 말인가? 조금씩 이렇게 깎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도 좀 일부러도 좀 더 많이 찾아서 하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도박을 끊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선생님? 선생님 삶에 있어서? 편안함. 편안함. 이게 사실 저는 당장 돈을 안 갚고 뭔가의 빚을 안 갚으면 엄청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 말 듣고 조금 안 갚고 조금 미뤄둬도 아무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네.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오히려 제 마음은 막 쫓기는 것보다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박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 안 불안해도 되고 안 쫓겨도 되고 그냥 제가 마음 자체가 편안해진 게 제일 큰 변화 같습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런 거 같아요. 도박할 때는 아침에 눈 뜨기가 싫었는데 도박 끊고 나서는 눈 뜨는 게 조금씩 괜찮아지고 네. 이제 좀 더 지나다 보니 눈 빨리 뜨고 싶은 날도 생기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편안함. 사실은 도박을 쫓았던 거는 저희가 그 편안함이 지루해서 쫓았던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죠, 선생님? 근데 돌고 돌아서 도박을 끊다 보니 이제 그 편안함이 참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참 이상한 오묘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되면 이제 도박에서 다른 시선으로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뭐 새로운 목표 같은 거나 아니면 지금은 어떤 것을 좀 꿈꿔요라는 게 새로 생긴 게 있을까요? 도박 끊고 나서? 지금은 아직 단도박을 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무슨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그냥 순리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빚도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빚을 언제 다 갚지, 언제 다 갚아서 또 내가 뭔가를 이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뭔가의 그런 제 욕구 때문에 그게 맞물려서 도박이라는 걸로 이어질까봐 지금은 그냥 순리대로 살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목표를 잡으면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껏 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도박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계속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당장의 막 큰 목표보다는 그냥 한 달 돈 받으면 열심히 제 빚 갚고 생활하고 조금씩 모으면 나중에는 뭔가 그걸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의 교본 같은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로 근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살아간다는 게 그 하루를 온전히 제대로 살 수 있는 거고 그게 모이면 정말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걸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정말로. 아닙니다. 아우 짧은 시간에 깊은 이렇게 뭔가 성찰을 얻고 그걸 실천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도박의 늪에서 못 헤어나오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이거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건데 도박 앞에서는 자신을 절대 믿지 말라고 자신을 최대한 의심하고 계속 의심했으면 나는 도박 끊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도박을 끊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이제 도박 안 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도박 안 해야지. 그런 자신감은 다른 일에 쓰시고 도박 앞에서는 절대 자신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언제 내 안에 그런 그 도박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도박 앞에서는 한없이 전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그냥 계속 내가 신경을 항상 써야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지. 난 도박 끊을 수 있어. 난 이제 도박 안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도박 앞에서는 한없이 저는 좀 약해져야지. 그래야지 나보다 센 상대라는 걸 알아야지 자기가 이제 굽히고 이제 거기에 안 덤비기 때문에 저는 절대 도박한테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박 앞에서 겸손해져라. 네. 누구든. 네. 건방 떨다가 저희가 이렇게 됐죠. 오늘 정말로 하기 어려운 얘기 나와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저희 복면타짜 보시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울림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단도박의 길 건투를 빕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